별게 다 있는 방송 페이더당.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구주우적이고 백군진병한이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자자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 스스로 자자는 원래는 코를 뗐습니다. 그래서 중국 어느 지역에서는 자기를 가르치면서 코를 가르쳤다고 해요.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코를 가르쳤기 때문에 이것이 스스로 자로 굳어지고 코빗자인데 스스로 자로 굳어지면서 코빗자는 따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 코비가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것은 줄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줄비. 남에게 준다. 그러니까 밭전자가 있으니까 밭을 받들어서 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는 남자의 거시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를 사용했으면 뭔가 밭대기 하나라도 줘라, 공짜로 하지 마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기억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자자가 코의 뜻인데 코 위에 둥근 것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 바로 이마입니다. 그래서 중국 한자에는 동그라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선으로 그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 머리 숫자, 이마가 있는 머리 수의 고자가 됩니다. 옛날 글자. 또 이 글자는 100, 100의 또 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이 글자를 가지고 100, 100으로 썼고 머리수로도 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수는 뒤에 와서 분화되어 가지고 위에 털이 있는 것은 머리수, 또 머리 숫자를 이렇게 선으로 두겠건데 이것은 내천자처럼 이렇게 해서 한 것은 머리털이 많다는 뜻으로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머리수의 옛날 글자가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것은 머리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혈. 그래서 이것은 수염이 나 있는 머리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 이 글자가 나오게 되겠죠. 머리수에서 이 글자가 나옵니다. 이것이 남면자가 됩니다. 자, 머리수의 옛날 글자, 머리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좌우로 뭐가 있느냐? 볼살이 있어요. 볼에 살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하면 남면자가 되겠죠. 남면자가 된다. 그래서 이 남면자 속에는 이 속에 바로 코빗자가 들어있습니다. 스스로 자자, 코빗자의 뜻이 있고 또 이마가 딱 나와 있죠. 그리고 좌우에 볼살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한자는 표현도 같이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렇게 쓰면 바른 필순으로 썼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털이 나 있는 머리는 어떤 글자와 어떤 의미를 또 담고 있느냐? 도도자, 길도자, 말할 도자 이런 것입니다. 길을 갈 때 머리로 생각하면서 가야 되겠죠. 또 도를 닦을 때도 머리로 생각해서 머리로 생각해야 도에 득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깨친다는 거겠죠. 한 소리 듣는 것이고 깨친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한다. 도선자는 시오적이요 도악자는 시오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때 이 도자를 쓰게 되는데 도, 말한다. 말할 때도 머리로 생각해서 말을 하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머리혈자는 이러한 글자와도 결합합니다. 이게 머리 두자가 됩니다. 왼쪽에 있는 콩두가 음을 나타내고 이거는 머리로 생각한다. 머리혈이 있습니다. 머리두. 그래서 이 두자를 보면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뭐냐? 머리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콩이다. 식량을 생각한다는 거죠. 또 그리고 이 두자는
제기두자의 뜻이 있습니다. 제기두. 그래서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 제기를 생각한다. 제기는 어디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조상들을 모시는 제사에 사용하겠죠. 또 천신을 모시는 제사에 사용하는 그릇이 바로 제기입니다. 그래서 머리두는 항시 사람들은 먹는 것을 생각하고 또 조상신을 생각한다. 조상을 지내는, 조상을 제사 지내는, 천신을 제사 지내는 그 그릇을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옛날 사람들의 의식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면자가 이루어지기까지 이러한 그림, 이것은 제가 처음으로 소개하는 것, 여기서는 처음이지만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것을 도식화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한자를 강의하시는 분은 저의 이 설명을 참고하시고 널리 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제가 이것을 처음으로 소개했다라는 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것을 가지고 특허를 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특허 내는 방법도 모르고 법도 모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자를 설명하는 것도 앞에 많은 분들이 공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허를 내가지고 어떤 이익을 취하겠다 이런 마음은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혹시 뒤에 특허를 내실 분이 있다면 제 이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주우적 백군진병입니다. 구주, 9개 주라는 겁니다. 이거는 고을주, 9구자는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 9구의 부수가 쇠을이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쇠을자는 사람이 납작 엎드린 것이다. 이것은 몸기, 사람이 이렇게 엎드린 것이고 낮추는 것이고, 이것은 사람이 더 납작 엎드려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다 이렇게 하는데 새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또 초목이 자라는 것이다. 또 물고기의 창자 모습이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저는 사람이 엄청나게 엎드리고 있는 그 모습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빌글자 같은 거 보면 윗사람에게 납작 엎드려 가지고 아랫사람이 빌어먹는 사람이 납작 엎드려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빌글자입니다. 그래야지 거린 노릇도 하고 걸식도 하겠죠. 얻어먹는 사람이 몸을 바짝 더 세워가지고 한다면 주는 사람이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쇠글자는 사람의 몸인데 엄청나게 낮춘 몸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엎드려가지고 뭘 하느냐, 이 삐침을 잡고 있어요. 이 삐침은 한자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스릴 윤자도 보면 손에 삐침을 쥐고 있습니다. 이 삐침은 권력이라고 할 수 있고 지휘봉이라고 할 수 있고 채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삐침은 중요한데 사람이 엎드려서 삐침을 쥐고 있다. 이것은 일을 하는 도구입니다. 막대기, 도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9구자의 뜻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고을주자는 섬주자, 고을주자하고 같은 뜻인데 이거와 같은 뜻인데 물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내천자, 물이 흘러가면 그 강가에 모래톱이 생기는 거죠. 모래톱이 생긴다. 이것이 바로 고을이 이렇게 많이 생기면 고을이 된다는 거죠. 그런 곳에 고을이 생긴다. 그리고 삼수변을 붙여가지고 이 주자를 쓰는데 이것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사는 그런 뜻이 되는 한자입니다. 우자는 흔히들 우임금 우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임금은 하나라 시조입니다. 하나라 시조. 그래서 하우시다. 하우시 우자다 이렇게 옥편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자는 벌레의 모양을 담고 있는데 그래서 벌레우라고 하는 뜻도 같이 있습니다. 자, 요 쓰는 순서는
이래 됩니다. 이렇게 쓰면 발음 필순으로 썼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이 글자의 부수가 뭐냐? 바로 요 부수입니다. 이것이 무슨 자냐 하면 부수의 하나인데 짐승 발자국 유라고 합니다. 짐승 발자국 유. 부수 214자에는 짐승 발자국을 나타내는 것이 요 짐승 발자국 유자 하나가 있고 또 분별할 변, 요것도 짐승의 발자국을 나타내는 겁니다. 분별할 변, 요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자는 필수는 이렇게 쓰면 좋고 우임금 우자, 하우식 우자, 벌레라는 뜻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글자는 우임금 우다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적은 발자취 적자입니다. 발자취 적이니까 발족이 있습니다. 이것이 발족자의 원래 맞는 글자고 정자고 이것은 발족자가 다른 글자하고 결합하면서 이렇게 모양이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를 보면 그칠지가 있고 요 모양이 있어요. 이것은 달릴 주자에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발이라는 뜻입니다. 발. 그칠지도 발의 뜻이 있습니다. 발이 그쳤다. 그래서 전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한다. 이렇게 넓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자취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발자취라는 것은 한 번 찍는 것이 아니고 또 찍게 되겠죠. 또 역자. 또 역자는 여섯 육자, 사람입니다. 사람의 겨드랑이가 하나, 두 개 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무난하겠죠. 또 역자, 하나가 아니고 둘이다. 사람의 겨드랑이가 둘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기억하셔도 됩니다. 또 발자취 적자는 또 역자를 쓰고 책받침을 써도 뜻이 같습니다. 뜻은 같고 글자 모양은 다르겠죠. 일백백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머리 숫자의 고자에서 한 획을 빼고 일백백으로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또 이것은 흰백자인데 여기에서 한 획을 더 그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99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요 백자는 100의 뜻이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99세 된 노인이 할머니가 정정하게 나와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의 나이가 백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건 뭐냐? 100에서 한 획을 뺐기 때문에 99라는 것인데 바로 이 할머니가 백수의 뜻을 알고 자기 나이를 말씀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의 묘미를 모르면 이러한 것도 알 수가 없게 되겠죠. 아마 젊은 학생들이나 뭐 한자 공부에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은 백수다고 하면 반드시 일백백으로 생각해가지고 백살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는 우리가 상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나이다. 상수. 이게 바로 백수의 의미입니다. 군자는 고을군자입니다. 고을은 누가 다스립니까? 고을은 임금이 다스리죠. 임금이 다스린다. 임금이란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다스린다. 다스릴 윤. 손에 채찍을 쥐고 다스린다. 그리고 또 입으로 호령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같이 담고 있는 한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것을 고을읍의 뜻입니다. 요 글자는 고을읍자를 이렇게 줄여서 썼어요. 그래서 이것을 흔히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우부방이다라고 하는데 우부방의 뜻은 틀린 것입니다. 그럼 뭐냐?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 뜻이 읍이기 때문에 우읍 방
오른쪽에 있는 것을 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읍방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조상들은 그냥 부방변, 우부방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글자의 의미와 뜻과 아무 관계없이 틀리게 이름 지은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왼쪽에 있는 것은 뭐냐? 왼쪽에 있는 것은 언덕부가 줄여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나오면 언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좌부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좌부방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좌부변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고쳐야 되는데 옥편을 만드는 출판사에서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고쳐주면 배우는 학생들이 더 정확한 것을 알게 되고 또 한자에 대한 재미도 더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고치지 않습니다. 좌부변, 우읍방 이렇게 이름을 고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고을군자는 임금이 다스리는 고을이다. 임금이 다스리는 고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나라 진짜. 그냥 이것은 진나라 진짜 그대로입니다. 이 진나라는 이것도 손이고 벼화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나라 진짜는 옛날 글자에서는 벼화가 2개 있는 것도 있어요. 3개 있는 것도 있지만 2개 있는 것도 같이 쓰여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나라는 서쪽 지방 아주 척박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별을 되게 손으로 잘 깎았다. 뭐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국 역사를 공부하면 진나라가 있고 또 이 진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꼬들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진나라가 있고 또 베풀 이 진나라가 크게 세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자를 공부하지 않으면 이것을 구분해낼 수가 없어요. 진나라, 조나라, 진나라, 위나라. 위도 이 위자가 있고 이 위자가 있죠. 그래서 위나라 이렇게 한자로 표기하면 참으로 편하게 기억하는데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는데 이걸 전부 한글 전용으로 해놓으니까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하면 알 수가 없어요. 초보자들은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나라 진짜. 그 다음 병자는 아우를 병자라고 아우를 병자. 아우를 병자 이렇게 됩니다. 이걸 쓸 때는 이렇게 해서 획한자 2개를 쓰는 것이 정확한 한자입니다. 2개의 방패를 손으로 잡았다. 아울러 잡았다. 그래서 서 있는 한자, 설립자 2개를 쓰면 이것은 2 사람이 땅 위에 나란히 서 있다라는 뜻이고 나란할 병자, 나란히 서 있다. 나란할 병자고 이것은 2개의 방패를 손으로 잡았다. 그래서 좀 복잡하게 쓴다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뭐냐? 방패 2개를 양손으로 잡고 있다. 아울러서 잡고 있다. 병합했다. 병탄했다. 라는 그런 뜻이 바로 이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주우적, 백군, 진병이라고 하는 것은 구주를 나누은 것은 우임금의 발자취다. 우임금이 물기를 치수, 사업을 잘 해가지고 그 구분을 잘 했다는 겁니다. 나라의 경계라든지 이런 것을 잘 나누어서 9주로 만들고 그것이 바로
이 구조를 만든 것이 우임금의 자치다, 발자치다 하는 겁니다. 역사다. 그리고 백군. 백군은 원래 한나라가 만든 것이 103개 군입니다. 그리고 진나라는 36군을 만들었어요. 36군. 그런데 이것은 학자마다 풀이가 좀 다른데 진나라가 병합한 것은 36개 군입니다. 그리고 한나라가 103개 군을 만들었다 하는 것인데 약간 풀이하는데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하면 물기를 잘 다스려서 구주를 만든 것은 우임금의 공적이고 발자치 공적이고 백군을 만든 것은 한나라가 했고 진나라는 36개 군을 아울렀다. 이렇게 보면 좀 더 폭이 넓고 역사적인 사실이 분명해진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천자문은 어렵기도 합니다. 역사적인 사실 이런 것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지만은 한자 풀이를 통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그것이 쉽게 해결되는 부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